네, 목소리 잘 들리실까요? 네,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미지 처리팀의 김병현입니다. 오늘 제가 발표드릴 논문은 Metaformer is actually what you need for vision 이라는 논문이고요. 2022년 CBPR에서 오럴 프레젠테이션에 선정되었던 논문입니다. 이미지 처리팀의 김준철, 박재환, 이희재, 조경진님께서 준비에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네, 오늘 발표드리려고 하는 이 메타포머 논문에 대해서 간략하게 요약을 해드리고 그리고 발표를 좀 시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좀 간단하게 표현을 하면은 그 일반화된 트랜스포머 구조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여기 왼쪽에 보시면 이제 저자들이 이제 제안하는 것처럼 그 토큰 믹서 부분이 이제 아무 연산이나 와도 되는 그런 형태로 메타포머가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원래 기존 트랜스포머 같은 경우에는 이 자리에 어텐션이 오게 되는데요. 근데 이제 여러 가지 VIT 베리언츠, 그러니까 다양화되는 모델들 중에서 여기에 그냥 이렇게 플리 커넥티드 레이어를 쓴 경우도 있었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저자들은 화끈하게 파라미터도 포함하지 않는 에버리지 풀링을 넣어서 구조를 이렇게 디자인을 해봤는데 오히려 여기 보는 것처럼 소타를 달성하는 결과를 얻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게 논문의 전체적인 컨셉이 된다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어떤 좀 더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이야기를 드린다고 이제 보면서 발표를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앞에서 김선홍님께서 발표를 해주셨던 것처럼 이제 컴퓨터 비전에서는 요즘 트랜스포머를 이용한 그 아키텍처가 좀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트랜스포머로 넘어오면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 일단 패치 임베딩이라는 부분이 가장 클 것 같고요. 기존에는 이렇게 슬라이딩 윈도우 방식으로 이제 커널이 지나가면서 피처 맵을 생성하는 방식이었죠.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바뀌어서 이렇게 이미지가 하나가 있으면 이 이미지들을 잘게 조각을 낸 다음에 그 각각 잘게 조각을 낸 패치에서 특징을 추출하는 방식으로 조금 쉬프트가 되는 그런 경향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트랜스포머 구조에서 기인하는 어텐션에 의한 효과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 보시면 여기 빨간색 점으로 찍혀 있는 부분이랑 상관성이 높은 부분들을 이렇게 좀 더 이렇게 강한 신호를 나타내는 피처 맵으로 이게 뽑아줄 수가 있죠. 여기에서 보면은 또 이제 가위 부분을 찍으면은 가위 주변부가 조금 더 강하게 이제 시각화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어텐션에 의한 어떤 피처의 explainability도 이런 트랜스포머로 변환이 되면서 얻을 수 있었던 그런 되게 강점인데요. 근데 이런 강점들을 이렇게 사용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원인으로 저자들은 어텐션을 꼽았었어요. 지금까지는. 그래서 이게 이 논문에서 직접 언급했던 논문은 아닌데 이제 Intriguing Properties of Vision Transformer라고 이제 비전 트랜스포머가 왜 잘 되고 강건한가에 대해서 스터디했던 논문인데요. 여기 보시면 이런 패치 형식의 좀 가리는 오클루전 그리고 이렇게 색상 자체가 쉬프트가 되는 디스트리뷰션 쉬프트 그리고 이 물체의 한 부분이 완전히 가려버리는 adversarial 패치 그리고 이미지를 완전히 섞어버리는 퍼뮤테이션 등의 악조건 속에서도 이 패치 간의 관계를 인식하는 트랜스포머의 그런 어텐션 기능이 이제 힘을 발휘를 해서 정확도가 별로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텐션 피처 맵 아까 보여드렸던 그런 피처 맵을 이용해서 이런 식 오토 세그멘트도 가능했었습니다. 이제 그렇게 이렇게 어텐션이 굉장히 그 좋은 그런 방식이다라고 사람들이 믿었기 때문에 그 후에 후속작들은 이 어텐션을 어떻게 하면 더 잘할까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내용을 이제 완벽하게 이해는 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제 여기 보시면은 이제 GPSA라는 새로운 형태의 어텐션 방식을 이렇게 제안을 하죠. 그래서 원래는 키쿼리가 들어가는데 키쿼리에다가 여기 두 가지 정도 더 인풋을 집어넣어서 이렇게 어텐션 자체를 좀 강화하려는 그런 시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 어텐션 자리에 조금 더 다른 연산을 넣어보면 어떨까라는 그런 제안들도 있었습니다.
이 논문도 비전 공부하시는 분들은 한 번쯤 보셨을 수 있는 그런 논문인데, 이 토큰 믹서 자리에 MLP, 그냥 멀티레이어 퍼셉트론을 넣어서 어텐션이 가지는 그런 토큰 믹싱 효과를 이렇게 내보려고 노력을 했고, 그 결과 소타에 뒤지지 않는 성능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었다라고 저자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조금 흥미로운 게 여기 MLP까지 내려왔는데, 이제 최근 논문 중에서는 여기 이렇게 FFT를 토큰 믹서 자리에 놔서 성능을 발휘하려는 그런 시도도 있었고, 이제 이 모델 역시 소타에 뒤지지 않는 그런 성능을 보여준 것을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이 흐름을 좀 정리를 해보면 조금 웃기게도 2010년도에 나왔던 셀퍼텐션이 멀티레이어 퍼셈트론의 이제 다소 이제 옛날 연산 방식으로 퇴화가 됐고, 거기에서 한 번 더 프리에 트랜스폼이라는 더 과거의 연산 방식이 토큰 믹서 자리에 오더라도 성능이 잘 나온다라는 그런 어떤 흐름을 저자들이 좀 보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자들은 아예 이럴 거면 화끈하게 풀링을 넣으면 어떨까? 아예 파라미터 자체가 없는 풀링을 넣어봐서 성능이 잘 나오는지 보면 괜찮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 그 결과 이제 시어럼으로 이어져서 이 풀링을 넣어서 소타 성능을 달성하는 풀포머라는 그 아키텍처를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원래 기존에 있었던 이제 레스넷 스트라이크백 최근 논문인데, 이제 여기 성능이랑 데이트, 이 논문도 이제 VIT 계열에서 최신 논문 중에 하나고, 이제 레스넷 MLP까지 전부 이렇게 상회하는 그런 성능을 달성할 수 있었고, 이제 백본으로서 다른 태스크에 적용을 했을 때도 좋은 성능이 나오는 것을 관측했다라고 저자가 리포트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기까지 내용 중에 질문 있으신 분 있으실까요? 네. 그래서 이제 저자들이 제안하는 메타포머의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메타포머는 이제 뭐 자연어 처리하셨던 분들은 오히려 더 쉽게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트랜스포머 구조에서 여기 어텐션 들어가는 자리에 아무 연산만 넣어도 괜찮다라고 하는 그런 구조를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인풋 이미지가 들어올 때 보통 인풋 임베딩이라고 해서 이제 이미지 자체를 좀 작은 단위로 쪼개는 그런 패치 이제 패치 와이즈된 그런 인풋을 이렇게 넣게 되고, 그리고 그 X 인풋으로 들어와서 이제 패치 단위로 쪼개진 X가 노멀라이제이션 레이어를 하나 거치고, 하나는 스킵 커넥션으로 이어져서 토큰 믹서를 타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 다음 단계에서는 노멀라이제이션 레이어를 통과를 하고 이제 채널 MLP를 이제 가게 되는데, 여기서 익스펜션 레이시오가 있어서 이 피처 맵 자체를 한번 확장했다가 다시 줄어드는 그런 형태로 이 플리 커넥티드 레이어를 구성을 하게 됩니다. 저자들이 제안한 아키텍처는 여기에 에버리지 풀링을 집어넣게 되고요. 에버리지 풀링을 집어넣을 때 조금 이제 다른 점은 여기 오른쪽에 그 인풋 자체를 한번 빼줍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풀링 자리에서 에버리지 풀링을 하고 이 노멀라이제이션 레이어에서 넘어온 인풋을 한번 빼고, 그 다음에 여기 스킵 커넥션을 이어받아서 넘어가는 방식으로 이 풀링 단계를 디자인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자들이 생각을 했을 때, 저자들이 실험적으로 분석을 했을 때 가장 좀 잘 나왔던 그런 구조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풀포머를 가장 그 성능이 잘 나왔던 모델로 이제 뒤에서 제안을 하고, 그리고 논문에서도 풀포머라는 그 구조를 메인으로 이렇게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조를 전체적으로 보시면 패치 임베딩이 총 4번 들어가게 되고요. 그 각 패치 임베딩 사이에 풀포머들을 여러 개를 집어넣어서 특징을 추출하는 단계로 구성이 됩니다. 이제 그 이미지의 스테이지 자체는 이렇게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기존에 사용되었던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 모델들의
피처맵 축소하는 그런 비율 정도는 좀 유사하게 4배, 8배, 16배, 32배 정도로 동일하게 축소가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여기 보시면 여기 L이라고 써있는 이 숫자는 이 L 자체가 이 전체 블락의 개수를 나타내는데 이 중에 6분의 1이 여기에 분포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1단계랑 2단계랑 마지막 단계는 6분의 1의 그 블락들이 분포하고 가운데 세 번째 스테이지에서 가장 많이 그 블락들이 이렇게 배치가 되면서 특징 추출이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큰 구조상에서 총 5개의 이렇게 다른 그런 그 아키텍처가 제시가 되고요. 첫 번째 그 이제 요소는 이제 패치 인베딩 요소가 되고 그 뒤에는 이제 풀링 사이즈 그리고 MLP 레이쇼 이게 아까 그 MLP에 의해서 피처맵이 확장되는 그 사이즈를 뜻하고요. 그리고 블락은 그 풀포머 블락 개수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블락 개수는 이제 가면 갈수록 커지는 그런 형태를 전부 취하고 있고 MLP 레이쇼는 이제 각각의 스테이지별로 전부 다 똑같이 4로 고정이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풀링 사이즈는 3x3으로 해서 그냥 이렇게 전체 맵을 1스트라이드, 그러니까 건너뛰지 않고 이제 천천히 스캔하는 방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제 인베딩 자체는 패치 인베딩 자체는 처음에는 좀 크게 이제 아무래도 인풋 이미지 자체가 크다 보니까 패치 사이즈를 조금 크게 가져간 다음에 그 다음에 뒤쪽에서는 3x3 정도면은 이제 피처맵에 꽤 큰 범위를 차지한다고 판단해서 그런지 3x3 정도의 사이즈로 뒤쪽에는 패치 인베딩을 하는 그런 좀 전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키텍처 부분까지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고 혹시 여기까지 내용 중에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텐션의 역할을 다 효과 같은 데 CNN이 아닌 다른 회사에 있다라고 해서 이게 저자들의 주장으로 제가 답변을 드리면 이제 CNN이 아닌 다른 것을 썼다라기보다는 그 저자들이 생각할 때는 아까 여기 앞에서 보여드렸던 그러니까 이 메타포머의 구조가 효용성이 있다라고 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구조. 여기 보시면은 인풋 인베딩이 되고 그러면서 인풋 인베딩이 된다는 것 자체는 이미지가 패치 단위로 쪼개지면서 매크로한 그런 피처를 가져가겠다라고 좀 보는 것 같고 그 뒤에 오는 노멀라이제이션 레이어랑 그 이제 스킵 커넥션 이런 구조 그리고 MLP를 이 뒤쪽에 배치하는 이 구조 자체가 성능이 잘 나오는 게 아닌가라고 저자들은 생각을 한다고 하고요. 그래서 논문 이후에 그런 연구 방향도 이런 토큰 믹서의 성능을 올리는 것도 좋지만 이런 구조를 우리가 더 탐색해보는 게 어떤가라는 그런 연구 방향도 제시를 하고 있어서 CNN이 아닌 다른 것을 써서 잘 됐다라기보다는 이런 어떤 이미지 처리에서 잘 되는 어떤 그 레이어 배치가 분명히 있는 것 같다라고 저자들이 생각한다고 그렇게 좀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 MAC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제 연산 숫자를 측정하는 지표 중에 하나로 알고 있고요. 저도 정확히 이렇게 막 깊게 찾아보진 않아서 대충 찾아보긴 했었는데 그 딥러닝 모델 이제 그 성능 측정할 때 많이 사용되는 지표 중에 하나가 이제 플럭스가 있거든요. 이제 그거랑 거의 좀 이렇게 비슷한 좀 선형적인 관계에 있는 그런 지표라고 합니다. 그래서 연산 횟수를 이제 최대한 적게 가져가야 이제 아무래도 딥러닝 모델을 이렇게 인퍼런스라고 하죠. 추론할 때나 학습할 때 속도가 훨씬 더 줄어들기 때문에 어떤 모델을 이렇게 사용하는 관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라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이. 네, 그러면 네. 이래서 이제 실험에 관한 내용들인데요. 이제 실험 좀 보여드리면 여기 보시면 이렇게
이제 딥러닝 모델들 보면 상투적으로 나온다고 하면 조금 그렇지만 소타를 충분히 달성했다. 여기 왼쪽 상단에 이제 MAC 대비해서도 성능이 가장 잘 나왔고 모델 사이즈에 대비해서도 성능이 가장 잘 나오는 모델이다라고 저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교군들도 저자들이 상당히 많이 비교군들을 이제 가져와서 비교를 했습니다. 이 전통적인 컨볼루셔널 기반한 모델 레스네스 트라이크스 백이라는 논문에서 나온 그 모델들이랑도 비교를 했고 어텐션 자체를 잘 하려고 시도를 했던 모델들이랑도 비교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기존 그리고 또 다른 그 모델의 어떤 브랜치인 MLP, 그러니까 멀티레이어 퍼셉트론으로 토큰 믹싱을 잘 해서 성능을 내보려는 그런 대부분의 그런 어떤 아키텍처들이랑 다 비교를 했고, 그래서 성능이 이제 어쨌든 우수하다라는 것을 이렇게 좀 입증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이미지 그 처리 관련된 논문을 많이 읽어보신 분들은 이제 알겠지만 보통 이제 백본 네트워크에 대해서 이제 제한을 하게 되면 이제 다운스트림 태스크인 이제 오브젝트 디텍션이나 세멘틱 세그멘테이션에서도 성능이 잘 나오는 것을 보여야 되기 때문에 여기 레티나 넷과 인스턴트 세그멘테이션 모델인 마스칼 CNN까지 성능 테스트를 해서 이제 레스넷 대비 이제 그 잘 나오는 그런 성능을 이제 보였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AD20K 그 밸리데이션 셋에서도 풀포머 아키텍처를 이용해서 이제 세그멘테이션을 이제 수행을 했습니다. 이제 그 모델 이제 실험을 수행할 때는 세멘틱 FPN이라는 세그멘테이션 아키텍처를 이용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블레이션 스터디 부분이 조금 저자들이 되게 신경을 많이 써서 이렇게 좀 리뷰를 해서 좀 이렇게 차근차근 좀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서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어블레이션 스터디인데 조금 재밌는 부분은 이 풀링 자체를 아이덴티티 매핑, 그냥 인풋 뒤로 똑같이 넘기는 거죠. 그냥 그런 방식을 사용해도 심지어 성능이 74%나 나온다. 3%밖에 이게 베이스라인에서 안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메타포머라는 구조 자체가 되게 훌륭한 구조라고 저자들은 믿는다라고 이렇게 실험적으로 이렇게 보여줬고요. 여기에다가 어떤 그냥 랜덤한 토큰 믹싱, 여기서 이제 프로즌 파라미터니까 따로 학습은 안 했는데 이제 그렇게 하면 조금 성능은 올라가는 것을 관측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앞에서 보셨던 것처럼 이 에버리지 풀링 자체 사이즈가 3by 3으로 가져갔기 때문에 사실 이게 non parametric 컨볼루션, 그러니까 웨이트랑 바이아스가 없는 컨볼루션이랑 똑같다고 봐도 무방하기 때문에 그럼 웨이트를 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서 그런지 뎁스와이즈 컨볼루션을 썼는데 성능이 한 0.9% 올라가는 그런 결과를 관측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풀링 사이즈는 3x3에서 이제 5, 7, 9로 올렸는데 이제 오히려 떨어지는 거를 관측을 해서 풀링 사이즈는 3으로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그 노멀라이제이션 레이어를 저자들이 이제 모디파이드 레이어 노멀라이제이션이라는 거를 사용했다고 밝히고 있는데 이게 그 패치와이즈 그룹 노멀라이제이션이라고 저자들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레이어 노멀라이제이션을 여기 보시면 이렇게 채널 자체 전체에 대해서 노멀라이즈를 하는 게 그게 어떤 방식이라고 보면 되는데 여기 그룹 노멀라이제이션은 이렇게 여기 원래는 이게 특정 영역을 이렇게 그룹을 짓는 건데 아마 이 꼭지 하나, 이게 패치 하나가 돼서 이 패치 하나를 그냥 사용함으로써 노멀라이제이션을 쓰는 그런 효과를 했을 때 제일 잘 됐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노멀라이제이션 자체를 없애버리면은 성능이 좀 많이 떨어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액티베이션 자체는 크게 어떤 성능에 크게 영향을 주는 내용은 아닌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스킵 커넥션 부분은 이제 아예 학습조차 안 되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채널 MLP 이제 뒤쪽에 이제 멀티레이어 퍼셉트론을 없앴을 때도 이제 정확도가 5.7 정도로 아예 안 나오는 그런 수준으로 나온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풀링 같은 경우에다가 이제 좀 어텐션을 좀 넣어서 성능이 더 잘 나오는지를 좀 탐색을 해봤는데 어텐션을 이제 스테이지 3랑 스테이지 4 정도에 이렇게 넣어줬을 때가 성능이 꽤 많이 올라가는 그런 효과를 얻을 수 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제 생각에 어텐션을 이제 뒤쪽에 넣은 이유는
이제 어텐션이 이제 어텐션을 해야 되는 요소 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게 컴퓨테이셔널 코스트가 좀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다 보니까 이제 피처맵 사이즈 자체가 이제 뒤쪽으로 가면 갈수록 좀 작거든요. 근데 작다 보니까 그 작은 피처맵 사이에서 어텐션을 하는 게 좀 부담이 없어서 이런 식으로 좀 설계를 한 것 같고, 이제 뭐 어쨌든 이렇게 큰 파라미터 차이나 그런 거 없이, 그러니까 파라미터는 조금 올라가게 하는데 MAC 자체는 이제 뭐 1.5매니까 많이 올라가긴 했는데 어쨌든 뭐 그래도 괜찮은 수준에서 성능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이다라고 저자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모델의 explainability 자체도 이제 올바른 곳을 바라보고 있다라고 이제 그래드캠의 결과까지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조금 이제 생각을 해보면 이제 어텐션이 과연 이제 막 VIT 모델에서 과연 진짜 이렇게 불필요한 것인가라고 생각했을 때는 여전히 좀 쓸모는 있는 것 같은 부분이 이렇게 어텐션 맵을 이용해서 또 익스플레이너빌리티를 가져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좀 아직 효용성이 있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 어텐션 자체가 그 인풋 이미지 사이즈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 컴퓨테이셔널 코스트가 좀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간다는 단점은 분명히 있거든요. 이제 그런 단점을 이제 이런 식의 좀 단순화된 토큰 믹서를 이용하면 충분히 좀 이렇게 트레이드 오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론이 있다라고 좀 방향성을 제시해준 좀 의미 있는 논문이 아닌가라고 저는 좀 이렇게 리뷰를 하게 됐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혹시 더 이렇게 필요하신 부분이 있으실까요? 네, 감사합니다.